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이른바 먹튀가 속출하고 있어 지역 인구 늘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퍼주기식 현금 살포성 출산 장려 정책을 지향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의료,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자랑하는 전남 해남. 지난 2005년 아이를 낳은 가정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발빠르게 도입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1년 조례 개정 이후 구는 첫째를 낳은 가정에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지원 조건에도 불구하고 군의 인구 통계학적 수치는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영아가 태어나 나이를 먹을수록 그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2012년 810명에 달했던 출생아가 만 7세가 된 올해엔 457명으로 줄어든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7년 전 태어난 아이의 절반 정도가 그 사이 해남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 장려금을 받고 7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겁니다. 출산 장려금 사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도내 23개 시군 모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기준 봉화군이 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690만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군은 셋째 이상 출산 때 최고 2,600만 원, 문경시는 넷째 이상 출산 때 최고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금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출산율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출생아 수는 2012년 243명에서 2017년 156명, 올해는 11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경남 역시 18개 시군 모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8년 합계 출산율은 1.122명으로 2017년보다 8.6% 하락했고 출생아 수는 2017년보다 11%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삼척시의 경우 거주자가 출산하면 육아 기본수당에 출산 장려금, 출생아 지원금까지 모두 1,676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기준 올해 출생아 수는 7,08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13명이나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산 장려금 사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현금성 복지 정책 대신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을 설사 높여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은 아기는 그 지역에 나왔지만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교육, 의료, 문화 등등 이런 생활 환경들이 종합적으로 좀 정비되지 않으면은 단지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사업 대신 좀 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인구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 의료 인력을 키우겠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말만 요란하고 결국 무산되게 됐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공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농촌에서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해 배출하겠다며 2020년 전북 남원에 4년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정원은 49명으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해 수도권으로 쏠리는 의료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농촌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여야 간 의견 차이로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에 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결국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은 공공의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대 양당의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버려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라도 이 문제가 반드시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무소속인 유성엽 이용호 의원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은 매번 여당의 우선 처리 법안에서 밀렸고 야당은 법안 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연말이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하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최근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금융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민들에게 디지털 금융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수요기획 농촌 고령층 금융소외 심각 그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금융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농촌 노인들의 현실을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군에 살고 있는 권진원 씨에게 인터넷 뱅킹은 낯선 이야기입니다. 고령 농인 그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뱅킹도 권 씨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매번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를 누르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또 그러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뭐 앱을 또 해야 된다는데 앱을 설치할 줄을 몰라가지고서. 이처럼 농촌 지역들의 노인들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금융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면서 도시보다 점포수가 적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은행의 점포수는 2012년 7,702개에서 2018년 6,765개로 1,000여 개가량 줄었습니다. 도시에서야 뭐 금방 은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런 시골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 특히 젊은 애들은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지만은 나이 드는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게다가 농촌 노인들은 디지털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할 때 고객들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누리는 농촌 지역 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성인 2,59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60대는 18.7%, 70대 이상은 6.3%로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시중은행 4곳과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최근 2년간 판매한 비대면 전용 예적금 11개 상품의 가입자 중 60대 이상은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거래하시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버튼만 잘못 누르면 뭐 잘못 이체된다든지 사기에 당할 수도 있다든지 이러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 이제 60대, 70대 분들은 창구에서 거래하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더 문제인 것은 힘들게 은행을 찾아간 농촌 노인들이 각종 수수료까지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의 경우 은행 창구는 이체 금액에 따라 500원에서 4,000원이지만 인터넷 모바일 뱅킹은 최대 5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환전 수수료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모바일을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알아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농촌 지역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농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국내 10개 기업이 2019 한국 농식품 유통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국내 농식품 소비 확대와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2019 한국 농식품 유통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농식품 유통대상은 국내 농축산식품 소비 확대와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농민신문사가 2017년 처음으로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농업과 농식품 가공 유통 산업의 경쟁력 향상, 상생 발전을 이끌어갈 마정무르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4개 부문의 총 10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물류업체 한진에게 돌아갔습니다. 한진은 농협 택배 사업을 전개해 농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농축산물 유통 비용을 크게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진이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인 농협물류와 제휴해 농협 택배를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농협은 택배를 접수받고 한진은 집하와 배송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농협 택배의 누적 배송 건수는 올 연말까지 1,490만 건에 달할 전망입니다. 연간 2억 톤가량의 농산물을 실어나른 셈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농협 택배 덕분에 농민들의 택배 이용 접근성이 개선됐고 단가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적용하면서 농촌 지역 택배 단가를 인하하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층 더 가해층 더 매진을 해달라고 하는 강한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이 농가민들에게 더 쉽게 또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국산 보리를 사용해 새로운 맥주를 개발한 하이트 진로와 전국의 수박 주산지 300여 농가와 연간 100만여 통의 수박을 계약 재배해 농가 소득을 높인 광일 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의 영광은 즉석밥용 쌀 등 가공용 쌀을 특화 육성한 CJ 제일제당, 정가 수의 매매와 전자거래 확대로 유통비용을 절감한 중앙청과 그리고 스타벅스 등 다양한 판매처에 오미자를 공급하며 판로를 넓힌 문경 오미자밸리 영농조합법인이 안았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농협경제지주 거창군 연합사업단, 대한사람 대안으로, 자람푸드 농업회사법인 등 4곳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국내 농산물과 농식품 소비 확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농식품 유통대상의 심사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 4명이 맡았습니다. 농업과 비농업 간에도 동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이 이익을 얻고요. 또 여기에 그 원료를 또 이 생산물을 제공하는 농민들이 소득이 증대되는 이게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상은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국내 농식품 기업과 유통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농식품 유통대상. 앞으로 만들어갈 역사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이 집중되는 동절기를 맞아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감면받은 혜택만큼 가산세를 내야 하고 부정 사용 농민은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달 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의 부정 유통과 불법 사용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관원은 지난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과 불법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부정 사용이 집중되는 겨울철엔 동절기 일제 점검을 매해 추진해 왔습니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 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와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 농협이며 252개 반 504명의 점검 인원이 투입돼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 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민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율을 부정 유통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 농협이 면세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사용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 난방기와 농산물 건조기, 버섯 재배 소독기, 화물 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으로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면세율 빅데이터를 활용해 점검합니다. 올 상반기 점검에서는 농기계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율을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율 배정 기관인 지역 농협의 관리 부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농가노는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율 부정유통과 불법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는 겨울철에는 해마다 면세율 사용량이 증가하므로 동절기에 일제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농업용 면세율을 농업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추징하고 면세유 사용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88-811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산시책 시상은 1996년부터 쌀 산업정책 추진 성과 등을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농업 분야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상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논타작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전국 최다 면적인 7,937헥타르를 이행했으며 벼 재해보험 가입도 전국의 31%인 10만 2,099헥타르를 기록했습니다. 또 관계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WTO 개도국 지위 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 원예 분야 시책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신선 농산물의 북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경상남도 신선 농산물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홍보 판촉 행사는 도내 신선 농산물인 배와 단감 두 품목을 대상으로 캐나다의 주요 도시인 밴쿠버와 토론토 내의 한남마켓 등 7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매장 내에서 시식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촉 행사를 통해 캐나다 현지 시장을 개척해 수출국 다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북미 시장에서 경남 신선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도청에서 경기도 이웃사랑 우유나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우유 소비 촉진과 나눔 문화 확산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전달식에서 도내 낙농가들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모아 마련한 3천만 원 상당의 멸균 우유 2,592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이날 기부한 우유들은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경기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소외계층 2,5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노지 감귤의 가격 회복을 위해 도내 424개소 선과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비상품 감귤 출하 자제 지도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도 감귤진흥과 전 직원들이 직접 선과장을 방문해 현재 어려운 감귤 출하 사항을 설명하고 저급품 감귤에 대한 가공용 처리,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출하 등을 지도합니다. 아울러 도는 이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소비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비상품 감귤을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저급품 감귤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선별해 품질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